그렇게 미워? 내가 죽으면 당신 손자도 죽어. 만삭의 임산부가 나오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는 호순 씨. 꿈에서 깨자마자 들려온 비명 소리.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냐? 집사람 유석기가 있나 봐, 엄마. 뭐? 내가 죽으면 당신 손자도 죽어. 꿈속에서 본 피 흘리는 며느리의 모습이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 돼 나타나자 시어머니 호순 씨는 모든 게 다 자신 탓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유산의 위험에 놓인 며느리가 좀 이상합니다. 여보, 나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요. 시어머니의 악몽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시어머니가 무섭다고 말하는 며느리 현희 씨.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기 유산됐대요. 할머니 때문에 네 동생 죽나 보다. 며느리의 유산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듯한 시어머니. 엄마! 그날 오후 병원에 있는 아내의 짐을 챙기러 온 아들은 집에서 수상한 냄새를 맡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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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없는 악몽 뒤 찾아온 며느리의 유산 소식. 그날 시어머니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잘해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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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며느리의 유산에 시어머니가 관련이 있는 듯한데요. 걱정하지 마. 걱정? 내가 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금방 발견해서 이사가 없대. 괜찮대. 어떻게 괜찮아? 왜 괜찮아? 날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닥작 좀 해라. 처음부터 엄마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잖아. 내가 어머님 말 안 들어서 아기 잃었어? 당신도 미쳤어. 당신 어머니도 미쳤어. 나도 좀 살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가 죽기를 바랄 만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롭기만 했던 남편은 결국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 가족은 무슨 사연으로 이 지경에 이르게 됐을까요? (3개월) 후 법정에서 마주한 사람은 며느리 현희 씨와 시어머니 호순 씨. 시어머니를 상대로 며느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소송일까요? 이혼한 며느리가 그 혼인 파탄의 책임이 그 시어머니에게 있다면서 시어머니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서 서로에게 생명의 위협을 줄 정도로 아주 갈등이 심화된 점이 하나씩 밝혀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막힌 사건들이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어느 가정에서나 있을 법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굉장히 관심이 주목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 최현희 씨는 피고의 아들 김경민 씨와 결혼하여 지금까지 6년에 걸쳐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면서 엄마로, 아내로, 그리고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원고의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피고, 시어머니 박호순 씨와 심각한 고부 갈등으로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러 이미 3개월 전에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원고는 결혼 생활의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 시어머니 박호순 씨에게 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박호순 씨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억지입니다. 피고는 지난 2년간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집안 살림부터 육아까지 며느리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들 부부를 뒷바라지하느라 병까지 얻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데요. 피고가 지난 2년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입니다. 결혼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은 부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부 갈등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아니다를 주장하는 양측. 피고 측이 증거로 제시한 진단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30년이 넘게 시장에서 장사일을 했었습니다. 피고의 나이와 지금까지 직업을 고려할 때 진단서에 나온 병명들은 아들 부부 뒷바라지 때문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엄살 부리고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입만 열면 여기 아프다 저기 쑤신다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의 고부 갈등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원고는 결혼하면서부터 시어머니와 계속 같이 살기 시작한 건가요? 아닙니다. 결혼 후 4년 정도 분가해서 살다가 아이 낳고 2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2년간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럼 왜 다시 합가를 한 건가요? 아이 육아 때문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했던 원고 최현희는 출산 후 첫 아이를 줄곧 친정어머니에게 맡겼었다고 합니다. 엄마 바빠서 올라갈 시간도 없어서 그래. 알았어 엄마. 아이고 아침마다 이게 왜 난리냐. 아. 그럼 애 안고 출근해? 맞아. 오늘 엄마 돈 드리는 날인데 챙겼나? 아니 그렇게 꼬박꼬박 드려야 돼? 부모 자식 간에 손주 봐주는 건데 남도 아니고. 어머머. 장모님 주는 돈 아까우면 언제든지 말만 하세요. 나도 학교 때려치고 집에서 준영이나 봤으면 딱 좋겠으니까. 아이고 그만하자. 그만해. 맞벌이를 해도 살림이 빠듯했던 부부에겐 친정엄마의 도움이 컸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준영이 왔어. 준영아 아빠 갔다 올게. 빨리 다녀오세요. 물 넣었어요. 여보 빨리. 알았어. 준영이 빨리 올게. 무엇보다 부부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일 년 넘게 매일 손주를 맡아 키워주던 친정어머니. 그런데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다 더 크게 다쳤지만 친정어머니는 사위와 사돈 앞에서 죄인이 된 것 같았다는데요. 김수방 얼굴 보기 미안해서 죄송합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도 마. 장모님도 참. 아니 그러게 애는 뭐하러 데리고 마트를 가세요? 여보, 준영이는 안 다쳤다니까. 괜찮아. 애가 놀랬으면 경계할 수도 있다. 죄송합니다 사돈. 미안하게 됐네. 엄마. 이제 그만 가보세요. 여긴 제가 있을게요.
그렇잖아도 일어서려던 참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모시다 드릴게. 몸도 성취하는데. 나가면 금방 택시 탈 수 있을 걸 유난도 떤다. 준영이께서 너 찾으면 어떡할래? 그래 있어. 아유, 엄마. 가보겠습니다. 엄마 가방도 들어야 되고. 가세요.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했던가요? 2년 가까이 헌신적으로 아이를 봐줬던 친정엄마에게 감사는커녕 비난만 하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현희 씨는 섭섭하게만 했습니다.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야 할 형편이 되고만 부부. 두말할 거 없고 이참에 준영이 데리고 들어와 살아. 어머니, 그건 좀... 둘이 맞벌이 한다고 하면서 애 봐주는 돈 그렇게 나가는 거 버르나 마나 한 거. 이참에 들어와. 준영이 내가 봐줄 테니까. 그럴래? 엄마가 봐주면 우린 좋지. 그러자 이사하자 여보. 아이 때문이라지만 어쨌든 시집살이. 현희 씨는 마냥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얘가 생사람 잡겠네? 너 어디서 거짓말이야? 어머니,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사돈이 다치고 나서 잠깐만 애를 봐주려고 했는데 사돈이 더 이상은 애를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지들이 애 맡길 데는 없고 아쉽고 곤란하니까 저한테는 한마디 의논도 없이 짐 싸들고 집으로 들어왔다니까요. 그럼 합가 후에 가사와 육아 분담은 어떻게 하셨나요? 지 친정엄마한테는 용돈에 선물에 앵기더니 저한테는 국물도 없더라고요. 시애미는 그저 문서 없는 노비인 줄 알더라니까요. 어머니,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살면서 더 편하게 살겠어요? 너 있잖아, 너. 나도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본다. 아이고, 참.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며 손주를 봐주기 시작한 호순 씨. 하지만 손주를 봐주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데요. 저기, 어머니. 왜? 빨리 먹고 출근들 안 해? 그게 아니라 분명히 수저. 이게 왜? 그게... 왜 자꾸 더럽게 엄마가 빨아. 뭐 더러워? 그게 아니라 어머니. 애기들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알았다. 얼른 먹고 출근들이나 해. 시어머니의 양육 방법을 못마땅해 하는 며느리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호순 씨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진영이 맘. 갖다 들어와. 네, 언니 다녀올게요. 아유, 세상에.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아들 내외 뒷바라지까지 하게 된 호순 씨. 몇 배나 많아진 집안 일에 쉴 틈조차 없었는데요. 젊어서 남편과 사별한 후 30년 가까이 혼자 몸으로 아이들 키우고 장사까지 할 만큼 억척스럽게 살아온 호순 씨. 70을 바라보는 나이. 아무리 호순 씨라도 황혼에 새롭게 시작된 육아는 힘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 생각했다는데요. 이제 들어왔네.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같이 들어와? 이 사람 여행사로 왔더라고. 일찍 퇴근했으면 먼저 들어오지. 둘이 꼭 같이 시간 맞춰 들어오느라고 애쓴다. 밥은? 먹었어요.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진짜 들어가자. 우리 아들.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살면서 시간이 갈수록
호순 씨는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야말로 며느리 시집살이를 사는 것 같았다는 시어머니 호순 씨. 제가 일찍 혼자 돼서 평생 시장에서 일했던 여자라 일하는 며느리를 돕고 싶었어요. 전 정말 할 만큼 다 했다고요. 어머님이 뭘 그렇게 하셨는데요? 저야말로 시집살이 시작하면서부터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여서요. 눈치 보여서 네 손으로 속옷 한 장 안 빨아 입었니?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속옷까지 빨아 바치겠냐고요. 어머니, 딱 한 번 해주신 거잖아요. 그것 갖고 그만 좀 생색내세요. 저 어머니한테 준영이 맡긴 후부터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힘들긴 며느리 현희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체 어머니는 애를 데리고 이 시간까지... 지금 그러게 왜 출장 가가지고 그게 내 맘대로 돼? 처갓집에 며칠 못 맡겨? 안 되니까 이러지. 되면 이러겠어? 진짜 어머님은 어디 가신 거야? 휴대폰도 꺼놓고. 암튼 세상 일 혼자 다 한다 다 해. 에휴. 시어머니 호순 씨는 종종 아이를 데리고 말도 없이 외출해 밤 늦게까지 아이를 데리고 다니곤 했다는데요. 어머니, 세상에, 내 꼴좀 봐. 엄마 또 술 마셨구나. 진짜. 네, 기분 좋아서 한 잔 마셨지. 니네 엄마 오늘 인기 짱이었다. 엄마 또 춤추러 가셨던 거야? 어머니, 애를 데리고 그런 데 가시면 어떡해요? 현희 씨는 그럴 때마다 마음 졸이고 속상한 만큼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놀러 다니길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어린 손자를 데리고 안 가는 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홀라택을 가는 날이면 밤 늦게까지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애가 열이 있어요. 열이 펄펄 끓어요. 시어머니와 아이가 외출했던 날이면 어김없이 아팠던 아이. 며느리 현희 씨는 모든 게 시어머니 탓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시어머니랑 살면서부터 얼마나 자주 아팠나 몰라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기 전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간 것은 3번에 불과하지만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난 후 기록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꼴로 병원에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고가 아이를 돌보는데 소홀했다는 증거로 보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키웠어도 내 자식들 하나도 잘못 안 되고 잘만 컸어요. 시애미 마저 못 믿으면 자기 일 그만두고 자식을 끼고 앉아 키웠어야죠. 학교 선생 되기도 힘든데 왜 좋은 직장 그만두냐며 말린 사람이 누군데요? 그래서 넌 학교 선생이라는 애가 시애미를 몰래 감시하고 그러냐? 아들 며느리가 출근하고 손자와 단둘이 있는 시간. 호순 씨는 언제부턴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준영이 만화 영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 왜? 밀가루 음식 먹이시면 안 되는 것도 아시죠? 아유 이제 밥 먹인다 밥. 혹시나 걱정돼서요. 아유 걱정스럽기는. 할머니 요 앞상가에 금방 갔다 올게. 자고 있어. 어머니, 왜? 애기 혼자 두고 집 비우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혹시나 걱정돼서요. 알았어.
귀신이네 귀신. 아니 어떻게 알았지? 시어머니의 행동을 눈에 본 듯 수시로 전화를 하던 며느리. 그 진실은 얼마 안 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야 아범아, 이게 뭐니? 이게 뭐야? 여보. 왜요? 당신 이거 뭐야? 당신 집에 CCTV 설치했어? 너 그동안 나 감시했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내가 네 자식한테 어떻게 할까봐? 그거 못 믿어서? 뭐야? 정말이야? 어머니, 감시가 아니라요. 어머님하고 준영이 무슨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돼서 그랬어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어.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나랑 같이 살아? 니들 나가 살아. 아이고. 며느리가 집에 설치한 카메라로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안에는 원고가 시어머니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던 CCTV 화면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고 이해하려고 해도 지나치게 느껴졌던 며느리의 행동. 시어머니는 자신의 수고를 고마워하기는커녕 남보다 못하게 여기는 듯해 참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평생 일만 하고 살다가 이제는 좀 놀기도 하고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애복이라뇨. 그것도 감시까지 당하면서. 나이 먹었어도 할머니가 됐어도 나도 사람이에요, 사람. 이 CCTV 영상 내용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고부 갈등은 상상보다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아들이자 원고의 전 남편이었던 김경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어머니와 아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남편 김경민 씨. 증인, 원고가 시어머니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할 정도로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교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아내는 아이 돌보는 방법 하나하나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타협할 줄 몰랐습니다. 보행기도 태우면 안 된다. TV도 틀어주지 마라. 유기농만 먹여라. 무조건 자기 방식대로 해달라는 식이었죠. 장모님은 가능했을지 몰라도 저희 어머님한테는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저도 가끔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마치 모든 원인이 아내에게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증인은 석 달 전 원고와 합의 이혼한 상태죠? 네. 증인이 3개월간 가출한 게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죠? 네.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정말이지 나중엔 저도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고부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가출까지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남편의 속사정은 이랬습니다. 아니 엄마 오늘 친구랑 놀러 간다더니 왜? 늦춰. 학교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나갔어. 그래? 아이 근데 여긴 왜? 나 오늘은 죽어도 애 못 보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맘대로 해. 아니 엄마! 아니 너 어떡하라고! 엄마! 아이 경민 씨에게 불똥이 튀는 날이면 그가 찾아갈 곳은 한 곳밖에 없었는데요. 장모님! 아유 안 된다 했잖아요. 아니 제가요 이게 그냥 사정이 생겨가지고요 어머니 금방 올 거예요. 네? 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있지 병원에도 갔다. 도저히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나 갈게. 갑작스레 아이 봐줄 사람이 없거나 한 날이면
어김없이 가족 간의 분란이 일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나가! 나가! 야! 애가 무슨 물건이니? 떡이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게? 그럼 내가 애 업고 이래, 어? 그럼 난 나가! 아이고, 정말. 아내의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 역시 외면할 수 없었던 남편 경민 씨. 엄마, 어디 아파? 뭔데 그래? 무슨 약인데? 어느 날부턴가 자식들 몰래 약을 먹기 시작한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언제부터 이런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을지도 모르지. 내가 얘기할 수는 없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시어머니 호순 씨 역시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무슨 약이었죠? 정신과 약이요. 우울증 치료제.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전에도 드신 적이 있던 약인가요?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일 없었어요. 근데 제가 손주 키우면서부터 너무 힘들어하니까 친구들이 권하더라고요. 예전보다 제가 성격도 그렇고 사람이 많이 변했다고요. 피고는 장기간 계속된 육아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심각한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고부간의 갈등을 가지고 피고가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원고의 이기심 때문이 아닐까요? 피고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더 이상 육아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제가 맡겼어요? 어머님이 먼저 나서서 맡아 키워주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판사님, 아니 부모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자식들 뼈 빠지게 키워놨으면 됐지. 왜 지 자식까지 내가 꼭 키워야 되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손자 키워주기 싫어서 그러셨어요? 어머님은 살인자랑 마찬가지예요. 가족 모두를 파탄에 빠뜨린 사건. 그것은 바로 며느리 현희 씨의 둘째 아이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아니 너 이거? 놀라셨죠? 우리 드디어 준영이 동생? 우와, 대박!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치? 그치, 엄마? 너는 배웠다는 애가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유 속상해. 엄마, 왜 그래? 엄마! 하지만 시어머니 호순 씨의 입장에선 축하할 수도 좋아할 수도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며칠 후 밖에서 며느리를 불러낸 시어머니 호순 씨. 어머니, 준영이는 어떻게 하고 나오셨어요? 무슨 일로? 아범 조퇴하고 들어오라고 했다. 네? 왜요? 나랑 같이 가자. 병원 예약해놨어. 병원이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제안. 며느리 현희 씨는 그 제안에 경악하는데요. 말도 안 돼. 지금 병원에 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어머니네요. 예! 애미야! 호순 씨가 며느리에게 요구한 건 놀랍게도 둘째 아이를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얘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다오. 나 좀 애미야! 결국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고만 시어머니. 나 죽겠단 말이야. 하지만 시어머니 호순 씨는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는데요. 엄마! 그럼 차라리 사람을 쓰세요.
그럼 되잖아요. 지금 우리 형편이 사람을 쓸 수 있는 형편이야? 어? 이거 철없는 것들. 어머니! 난 몰라. 아유, 난 모르니까 너희들이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 난 죽어도 아이 낳을 거고 어머님 못 키우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나갈게요. 나가긴 어떻게 나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모든 걸 왜 써서 이 사단을 만들어? 못 나가면 어떡할 건데? 우리 다 죽어버릴까? 어? 내가 죽는 게 낫다. 내가 죽는 게 나아. 축복받아야 할 아이의 임신을 두고 모두가 괴로워하는 상황.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며느리를 죽이는 악몽까지 꾸게 된 시어머니. 유감입니다. 유산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결국 복중태아를 잃고 만 며느리. 시어머니 후순 씨는 며느리 유산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살 시도까지 하고 마는데요. 결국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려 가출해버린 남편 정민 씨로 인해 아들 부부는 이혼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손자의 양육으로 힘들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임신한 며느리에게 낙태를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아들 부부의 결혼 생활에 파탄에 이르게 한 것에 책임을 물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원고는 시어머니에게 무리하게 손자의 양육을 맡겨 시어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마저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원고의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데 피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피고가 겪은 고통 역시 원고 못지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아 문제를 두고 극단까지 맞섰던 며느리와 시어머니.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낙태를 요구하는 등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이의 양육에 있어 주된 책임 있는 원고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피고 역시 아이의 양육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원고의 이혼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지워진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시어머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육아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며느리. 어쩌면 싸워야 할 대상은 서로가 아니라 가혹한 현실이 아니었을까요? 통계청의 그 조사에 따르면 가장 노후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 그 1순위가 그 손자녀 양육이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우리나라 이제 자녀들은 이제 결혼을 해서 64.5% 정도의 맞벌이 부부가 그 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이제 의탁하고 있다 그래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그 자녀들은 너무 결혼 생활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결혼하면 집도 부모가 사줘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 그 양육도 또 부모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진 그런 뻔뻔한 자녀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